네. 자, 이번에는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우리 실용시간을 얘기했죠? 이제는 이제 법제적인 부분은 우리 특허 실용시간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발명기법을 우리가 그 출원 서류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예, 발명을 출원하기 전에 이제 이 발명기법을 어, 했고, 아마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보면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게 어, 이 프로그램은, 네, 요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순서대로 아무래도 이제 책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책 순서대로 강의하는 게 요건 맞겠다 싶어가지고 발명 기법과 이제 선행기술 조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네.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서상 실제 학교의 이제 진도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발명에 대해서 추론해서 특허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점배타권이 특허권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하고 심사를 받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앞서서 그럼 발명을 어떻게 하면 발명을 할 수 있는가? 예, 발명 기법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명을 할 때는 먼저 기존의 발명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발명을 하잖아요. 아니, 뭐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발명을 또 하게 되는 그냥 아주 쓸모없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명을 할 때는 먼저 실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발명이 실제 있는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발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발명을 할 때 어떤 기법에 의해서 발명을 하는가, 두 번째 선행기술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뭐 간단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발명 기법은 지금 뭐 교재도 나와 있지만 먼저 이제 일반적인 발명 기법인데요. 이 발명 기법이 뭐 지금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뭐 상식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명을 할 때요. 그냥 내가 발명을 해야지 어떻게 발명할까 이렇게 뭔가 잡으면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발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발명을 할 땐 이런 루트가 있어. 우리가 다 안다 하더라도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법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발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기준이라든가 지침을 마련해 주면 훨씬 우리가 발명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발명 기법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발명 기법이라고 하는 게 딱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더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기법입니다. 자, 먼저 더하기 기법입니다. 자, 더하기 기법은 자, 보통 이제 우리 발명을 할 때 거의 제가 학교에서 과제물 발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한 90%는 아마 이게 더하기 기법을 할 거예요. 저도 만약에 발명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덧붙일 것 같아요. 예컨대 연필이 있어요. 근데 막 수정하려고 그러면 지우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 있으면 네, 그걸로 지우면 되는 거니까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우개를 더 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명이에요. 그게 이제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는 기법적으로 보면 이걸 우리는 더하기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가 있는데 렌즈에다가 렌즈를 더하면 망원경이 되거나 현미경이 되겠죠. 어떤 렌즈를 결합하느냐에 따라. 네. 또 신발이 있는데 일반적인 신발에다가 바퀴를 달았더니 인라인 스케이트가 되겠죠. 요런 걸 요렇게 이제 발명하는 걸 우리는 더하기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빼기 기법입니다. 빼기 기법은 이게 생각보다 이제 발명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걸 뺐다 그랬을 때 그게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빼기 기법은. 자, 있는 거에서 빼는 거니까. 자, 유선 전화기에서 선을 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선 전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로 돌아가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무전기 전화를 하는데 선이 없이 그 선이 없는 전화를 하는 거죠. 무전기가 군대에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어,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 휴대폰이 나오고 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일반 콜라에서 칼로리를 뺍니다. 또 일반 콜라에서 당 성분을 뺍니다. 뭐 다이어트 콜라, 제로 콜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네.
뭐 굉장히 유행이죠. 뭐 콜라도 뭐 요즘 뭐 제로 콜라가 더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 거 봐서는 네. 뭐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세대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이런 발명들이. 자, 두 번째 빼기 기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구멍 뚫기 기법이 있어요. 자, 칫솔이 있어요. 칫솔이 있는데 칫솔은 제가 이제 이 과학 발명사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발명사 같은 이렇게 뭐 책을 보거나 이러면 보통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제품이 그 발명품이 사실 지금 쓰이는 것과는 모양이나 이런 게 많이 틀려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개량이 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칫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칫솔과 지금 칫솔이 별 차이가 없어요. 칫솔은. 와, 그러니까 칫솔은 그때부터도 지금 형태의 가장 완전한 형태의 어떤 칫솔을 처음부터 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도리어 칫솔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한 30년 전의 칫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칫솔을 어떻게 구멍을 안 뚫고 이렇게 보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바닥에 그냥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이 있다 그러면 벽에다가 이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강목 같은 걸 박아서 거기다가 못을 박고 거기다가 이제 걸어 놓는. 그냥 왜냐면 벽하고 이제 공간을 둬야 되는 거니까 위생상 그렇게 해서 이제 칫솔이 보통 구멍이 다 뚫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네,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 환경 속에서 더 위생적으로 이게 칫솔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거예요. 자, 주전자 뚜껑입니다. 주전자 뚜껑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안 뚫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물이 끓으면서 뚜껑이 날아가겠죠. 그 압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압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빼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구멍을 뚫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또, 자, 신발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하는, 뭐 운동선수는 더더욱 그렇지만, 운동할 때 이게 쿠션 기능, 특히 러닝 같은 거 할 때 쿠션 기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재질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더 좋은 쿠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재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수도 없이 많은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더 이제 쿠션 기능을 좋게 하는 거고, 무릎 같은 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신발의 윗부분 같은 경우는 네, 구멍을 뚫어서 여름에 이제 환기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이제 구멍을 뚫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발명하는 걸 우리는 구멍 뚫기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크기 바꾸기 기법입니다. 카세트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여러분 잘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 큰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이게 큰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뭐 야외 나가면 막 큰 카세트 들고 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요거를 줄이는 거죠. 그죠? 미니 카세트. 네. 뭐 MP3 이제 플레이어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예. 예, 들고 다니기 편하게. 또 다리미가 크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여행할 때 이걸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다리미를 만드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조그만 걸 키우는 거고. 자, 이런 걸 우리는 크기 바꾸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비례적으로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걸 굳이 발명까지 이게 여러분이 이제 각 분야에서 다 아시겠지만 사이즈를 작은 걸 키우고 큰 걸 작게 하는 거는 굉장한 중간에 기술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사이즈를 키운다고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사이즈를 줄인다고 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LED, 우리 이렇게 기판 같은 경우도 LG가 뭐 잘 만든 건 큰 걸 잘 만들고, TV용, 휴대폰은 뭐 삼성이 잘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벽을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사이즈를 키울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크기 바꾸기 기법도 굉장히 중요한, 발명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바꾸기 기법입니다. 자, 모양 바꾸기 기법은, 자, 만약에 이제 일자형, 물파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파스가 이제 등 같은 거 바를 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러뜨리는 거죠. 요 정도는 이제 뭐 특화라기보다는 이제 실용실한 쪽으로 가야겠죠. 또, 일회용 반창고가 있는데 옛날엔 다 일회용 반창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반창고를 붙이는 곳마다 이제 불편한 곳이 있잖아요. 뭐 손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골무형 이렇게 딱 끼는 반창고를 이용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이거를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려고 그러면 이게 굴곡진 부분 때문에 이게 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예, 그런 이제 골무형 반창고도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 빨대도 이제 일자형 빨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환자 같은 경우 누워서 이렇게 이제 마셔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자형 빨대가 빨대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주름을 줘서 구부러뜨려 놓는 거죠. 또 이제 제품에다가 이렇게 부착시켜서 유통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자용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길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구부러뜨려서 그 제품 안에 이제 부착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양 바꾸기 기법이고요. 이런 빨대가 지금 20세기에 10대 발명품 안에 들어가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기법인 발명 기법인 5개의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상식적인 건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발명을 보면서 극복해야 될 걸 보면서 어떤 기법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내가 뭐 더하기 기법, 구멍 뚫기 기법 등을 내가 이용해서 발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발명을 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쉽게 발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발명을 하게 될 때, 그럼 내가 어떤 기법을 이용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부족한 게 있으니까 더하기 할까? 이게 불필요한 부분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으니까 이거 빼기 기법으로 할까? 네, 아니면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제 모양 바꾸기 기법으로 한번 발명을 해볼까? 등등등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발명하면 굉장히 발명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특수한 발명 기법인데요. 트리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이제 트리지 기법은 이 분야에 아주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거의 뭐 이제 한 반학기 정도는 강의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명이 있어서 중요한 기법인데요. 저는 간단히 이제 이런 기법이 있다. 이런 기법은 이렇게 기법이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발명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거기서 원리 하나 말씀드리는 거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트리지 기법이라는 단어를 알고 트리지 기법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거구나 정도만 알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시거나 그래서 교육을 받으실 때 조금 더 아마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어떤 수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리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트슐레라고 하는 이제 처음엔 러시아, 그러다가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그 망하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이 이제 세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해군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하던 알트슐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게 발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발명이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뭔가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유형화시키자 라고 해서 특허 150만 건을 조사해서 그 중에 좀 의미가 있는 8만 건을 추출해냅니다. 8만 건이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4만 건. 왜 8만 건이 왜 나왔죠? 4만 건을 추천합니다. 이 마음속에서는 4만 건, 입에서는 8만 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자, 4만 건을 추천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유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명의 정도도 유형화시키고 문제 해결 원리도 유형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화시켜 놓는 게 트리지 기법이다. 근데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구나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트리지 기법은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곧 발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발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나눠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모순을 어떻게 나누어서 해결해서 발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
가고 안 가고를 나눈다. 그게 바로 이제 발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써먹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기 네 가지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물리적 모순이 뭐냐? 뭐 여기에 대한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네 가지 이제 원리입니다. 네. 높아야 되고 동시에 낮아야 되기도 하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없어야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물리적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자, 네. 네, 이거 세워놓고 잠깐 주웠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는 거 줍다 보니까. 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모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물리적 모순인데, 이제 시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이제, 발명을 하는 거죠. 그 모순을 해결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야.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얘기하면 이제,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뭐 전투기가 있다 그러면 전투기가 날개를 펼쳐야 되기도 하고 접어야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언제는 펼쳐야 되냐면 양력을 받아야 되니까 뜨고 내릴 때는 펼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비행 중에는 접는 게 좋습니다. 접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접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펼쳐야 되기도 하는데 이걸 지금 제가 아예 그냥 시간적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접어야 되기도 하고 펼쳐야 되기도 하는 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접어야 되는 상황이 비행 중이고 그리고 펼쳐야 되는 상황이 뜨고 내릴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뜨고 내릴 때는 날개를 펼치게 하고 비행 중에는 접게 하면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리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발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공간적 분리입니다. 공간적 분리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이 오게 되면 저는 이제 뭐 노안이 이제 왔죠. 네. 노안이 오게 되면 먼 거리가 뭐 눈이 안 좋으면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가까운 거리도 잘 안 보입니다. 책 같은 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배님들이 책 많이 읽어둬라. 나중에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네. 이게 책 보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노안이 많이 안 와서 이게 안경만 벗으면 제 책을 보는데 이제 별로 이제 어려움이 없는 그리고 원래 제가 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는 제 안경을 안 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 곳은 약간 난시가 있어서 이제 뭐 이중으로 겹쳐 보이고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거리는 도리어 일반 안경을 쓰면 이제 벗어야지 이제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안경을 벗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이제 안경이 조금 더 불편하면 이제 안경을 다시 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안경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먼 거리를 잘 보게 하려면 일반적인 안경을 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안경을 끼게 되면 가까운 책 같은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일반 안경을 쓰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순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거죠.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공간을 나눠서 여기 안경 알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안경인데 요 밑에 부분만 안경이 밑에 부분 요 부분만 이제 돋보기 안경으로 돋보기 안경으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보고 책을 볼 때는 요 부분으로 보는 거죠. 요게 이제 다초점 안경이죠. 그죠? 요게 이제 공간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게 공간적 분리. 분리의 이제 원리 중에 이제 두 번째 공간적 분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분 전체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만약에 이제 쭉 어떤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이 있는데
공정이 있는데 공정 끝에서 이때는 고체 형태로 네, 고체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과정 중에는 이제 파이프 같은 걸로 보내야 되는데 이 고체로 이동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쉽게 용이하게 이동시키려면 액체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액체이어야 되는 것과 고체이어야 되는 게 혼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고체이어야 되고 액체이어야 되고 실제 그걸 활용할 때는 고체 상태여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고체 상태로 이동하기는 너무 어렵고 예, 액체 상태는 이동이 용이한데 예, 그 이동이 용이한데 이제 네, 액체 상태로는 또 이용을 못하고 이랬을 때 이제 이게 부분과 전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 에폭시 수지와 이제 경화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합하기 전에는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는 액체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을 혼합하게 되면 고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이제 고체 상태로 이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동할 때는 액체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에폭시 수지는 이렇게 다른 파이프로 보내고 또 예, 경화제도 이렇게 다른 파이프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거 액체 상태니까. 이렇게 보냈다가 요거를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네, 혼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는 액체 상태로 분리해서 보내고 네, 이용할 때는 얘네들을 혼합해서 고체 상태로 이용하게 하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분과 전체를 분리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 물리적 모순을 분리시켜서 해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따른 이제 분리인데요. 예, 조건에 따른 분리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속성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다이빙 선수가 만약에 1m, 3m, 뭐 5m에서 이제 다이빙 선수가 이렇게 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로 이제 입수를 하죠? 머리로 입수하죠. 그죠? 멋있게 이제 막 회전해가지고 탁 머리로 입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계곡 같은 데서 이게 높은 데서 자연의 높은 데서 이제 그냥 뭐 몇십 미터 이런 데서 이제 그 물로 뛰어드는 그런 스포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머리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럼 뇌진탕 옵니다. 그때 발로 들어갑니다. 발부터 들어갑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물이라는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뛰었을 때와 여기서 뛰었을 때, 자, 우리 이제 위치 에너지 있잖아요. mgh. 그죠? 네.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때 이게 점점 가속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데서 들어갈 때는 예컨대 뭐 3이라고 하는 3km 정도 뭐 이렇게 속도로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km 정도의 속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게 그 수면하고 딱 부딪힐 때요. 이게 속도가 느리면 이 물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 데서 떨어내리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들어가게 되면 물이 이제 저항이 생겨서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부드럽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예컨대 뭐 액체이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기체이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뭐 고체이기도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어떤 조건을 바꿔서 속도를 바꾸게 해서 아니면 압력을 바꾸게 해서 예, 요거를 분리시키는 거죠. 요런 경우에는 액체로, 요런 경우에는 고체로. 아니면 요런 경우엔 부드럽게, 요런 경우엔 딱딱하게. 요렇게 이제 그 조건을 바꿔서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제 발명을 하는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네, 분리 원리가 이제 조건에 따른 분리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네 가지 이제 분리 원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건 특별히 이제 트리지 기법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제
뭐 학교 다니시면서 작은 발명을 할 때, 그 요거 정도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트리지 기법에 대한 트리지 기법은 뭐다 정도와 예, 이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분리 원리를 가지고 해결하는 네 가지 네, 원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발명 기법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명하기 전에 기존에 이제 발명이 이미 이제 그 나와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좋은 거는 여기 윕스라고 해가지고요. 윕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유료입니다. 유료. 네, 유료입니다. 그래서 유료기 때문에 예, 유료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품질이 좋아요. 이제 뭐 페인트한테 맵 작성하고 네, 시각적으로 작성 이럴 때 이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쩌다 한번 이용할 때 이거를 뭐 유료 서비스로 이용하기는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라든가 여러 곳 이제 조직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윕스를 제공해 준 다음에 이용해 주면 되는데 사실은 꼭 그 윕스를 이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 예, 여러분들 이제 키프리스라고 해서 이제 예, 특허 정보원이 있어요. 예,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검색 사이트가 있죠. 우리 이제 앞에서도 한번 봤죠. 그죠? 네. 이 지식재산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특허 실용시장 디자인 상표는 다 검색이 되고요. 유관기관이니까. 네. 해외 정보도 검색이 되지만 뭐 요거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냥 이거 주소 몰라도요. 키프리스 치면 들어가서 여러분들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정보의 보안은 뭐 각 나라 특허청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구글 있죠. 구글 요걸로 하면 굳이 뭐 다른 거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구글이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이제 뭐 챗GPT라든가 이런 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아서, 아마 이제, 이게 구글이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위상이 약간 이제 챗GPT 이하, 이제 앞으로 나오는,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훼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구글 페이턴트, 예,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면 뭐 해외 정보는 웬만한 거 다 얻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지금 현재 이 발명에 대한 어떤 동향을 파악해야지 이제 발명을 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키프리스를 통해서 이제 이게 윕스는 조금 이렇게 검색식이 좀 다른데 키프리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네. 기존에 있는 발명이 뭐가 있느냐 검색할 때 자, 만약에 자동차,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키워드가 자동차라는 키워드도 있고 엔진이란 키워드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발명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하면 돼요. 곱하기가 무슨 개념이 and. 자동차라는 단어도 있고 엔진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와 플러스라고 돼 있는 이렇게 표시하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동차와 엔진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검색되게 해주세요. 요게 이제 네, 오와 플러스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검색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ot 표시. 요거는 빼주세요라고 했을 땐 이렇게 이제 느낌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검색된 결과에서 엔진이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걸 빼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들어가 있으면서 엔진이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걸 빼주세요. 엔드 개념이죠.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느낌표 표시하면 요거는 자동차를 검색하면서 엔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뺍니다. 뭐 예컨대 뭐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엔진을 안 쓰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게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이제 검색식을 세분화하면 네,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런 선행 기술,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술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내가 발명에 앞서서 이미 발명이 되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겠고 또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기존의 선행 기술들을 알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개량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발명에 있어서 선행 기술 조사는 또 이제 추론에 있어서 선행 기술 조사는 진짜 필수적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키프리스를 통해서 꼭 검색을 해보시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있으면
있으면 그거를 뭐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그걸 내가 뭘 할까 하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그 분야를 찾아보면 선행기술을 자꾸 찾아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발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있는 분들은 선행기술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조금 더 이제 예로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고 엔진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색되는 것 중에 효율이라는 단어나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중에 하나 이상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찾은 것 중에 장치라는 단어나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빼주세요. 요렇게 검색을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딱 발명이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길었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